깊은 자연 속 현대 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신비롭고 매력적인 숨겨진 부족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뛰어난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깊은 파란 눈, 그리고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관습과 현대적 매력이 얽혀있는 칼라시 부족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결혼 관습을 탐구하며 그들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그들의 파란 눈의 역사. 칼라시 부족의 일부 구성원에게서 발견되는 파란 눈은 아시아에서 드물고 매혹적인 특징입니다. 칼라시 사람들은 파키스탄의 주류 이슬람 문화와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니미즘을 따르며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숭배하고 고대의 의식과 전통을 풍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 정체성은 그들을 파키스탄 사회의 변두리에 두게 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파란 눈의 기원은 끝없는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은 칼라시가 유럽 조상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이 수천 년 전 이 지역에 정착했을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이 이론은 이러한 고대 전사들이 남긴 유전적 특징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 구애 의식. 파키스탄 북부의 외딴 계곡에서 칼라시 사람들은 주변 지역의 보수적인 규범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관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칼라시의 가장 매혹적이고 놀라운 전통 중 하나는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합의된 유괴를 통해 그 의사를 표현하는 독특한 구애 의식입니다. 여성이 동의하면 그들은 도망치고 여자는 남자의 가족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달 후 이 커플은 여성의 부모 집으로 돌아가 정식 결혼식을 올리며 공동체의 눈앞에서 그들의 결혼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이 재혼을 원할 경우 새로운 구원자는 이전 남편에게 원래 지참금의 2배에 해당하는 선물과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칼라시 내에서의 높은 이혼율과 결합되어 여성들이 결혼 결정에서 놀라운 주체성을 지닌 사회를 보여줍니다. 파키스탄 다른 지역에서 보수적인 이슬람 관점이 지배하는 것과는 달리 칼라시는 개인의 선택과 관계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흥미로운 결혼 관습이 있나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3. 성 역할과 사회 구조. 칼라시 사람들은 주변 사회의 규범을 거스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전역의 성 역할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전통과는 달리 칼라시 공동체는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이 외딴 부족에서는 협력과 상호 존중이 삶의 기초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일상적인 작업을 나누며 음악과 춤으로 가득한 활기찬 축제에서 함께 축하합니다. 주선된 결혼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칼라시 부족은 사랑이 결혼을 이끄는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은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드문 자유를 누리며 두려움 없이 이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많은 여성들의 제한된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칼라시 여성들의 삶이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 외부, 특히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문화적 갈등에 직면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고립되거나 부족의 유명한 축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성들은 보통 육체 노동과 외부 협상을 맡고 여성들은 가사 일을 담당합니다. 성별 분리 목욕과 같은 일부 전통은 여전히 성별 간의 분리를 강화합니다. 칼라시 사람들의 문화적 및 종교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강한 헌신은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지속되도록 보장합니다. 깊이 있는 전통과 얽힌 진보적인 성관계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힘과 회복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칼라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 멋진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까요? 4. 미학과 스타일. 칼라시 부족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여성들로 유명하며 그들의 맑은 피부와 깊은 파란 눈은 거의 다른 세상의 매력을 부여하여 그들의 고향을 요정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여성들은 가부장적 규범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개성과 자유의 드문 조화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켜내며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의상, 숲이라고 불리는 이 의상은 그들의 유산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복잡한 구슬, 조개 껍질, 단추로 장식되어 있으며 정교한 슈슈 모자로 장식된 이 의상은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상적인 상징입니다. 이러한 의상은 단순히 시선을 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부족의 깊은 예술적 전통을 구현합니다. 전통과 현대 자주 충돌하는 세상에서 칼라시 여성들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상에 얽힌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라시의 매혹적인 전통이 여러분을 사로잡았다면, 다른 숨겨진 부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칼라시의 풍부한 기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5. 칼라시 기원, 신화. 매혹적인 파란 눈과 눈에 띄는 아름다움으로 알려진 칼라시 여성들은 많은 매력적인 전설과 논쟁의 주제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러한 독특한 특징이 알렉산더 대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320년에 그의 캠페인 중 알렉산더는 칼라시의 외딴 땅에서 피신하며 그곳에 유전적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신비로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칼라시 여성들이 유명한 축제와 와인에 대한 사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활기차고 축제적인 삶과도 흥미롭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전설적인 마케도니아 지도자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 이야기는 칼라시 여성들의 신비와 매력을 깊게 합니다. 그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의 후손일 가능성은 그들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들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들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파키스탄의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립된 공동체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칼라시 여성들의 눈부신 파란 눈은 찬탄과 추측의 중심으로 이 특별한 사람들을 둘러싼 지속적인 매력과 신비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례 축제를 고려하면 신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전설적인 특징들이 가장 매혹적이고 신성한 의식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례 축제 칼라시 부족의 생동감 넘치는 세계에 발을 들여보세요. 고대 전통이 숨막히는 의식과 매혹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들의 가장 놀라운 관습 중 3가지 연례 축제가 특별한 문화적 장관으로 돋보입니다. 첫 번째, 칠람 요시 축제는 봄을 맞이하는 기쁜 축제로 칼라시 공동체의 여성들을 기리며 그들의 활력과 부족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존중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우차 축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겨울의 정점에 열리는 카모스 축제는 모든 축제 중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모스는 복잡한 칼라시 전통을 마스터한 성인만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존경받는 행사입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이 신성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정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칼라시 여성들이 누리는 뚜렷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진보적이고 제한적인 문화 관습의 혼합에 의해 형성됩니다. 특히 카모스 축제는 칼라시 부족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깊이 표현하며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부박의식으로 최근에 고립기간을 마친 젊은 부족원이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는 의식입니다. 이 축제 동안 이 젊은 남성들은 마음대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지만 칼라시 사람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이러한 주장을 그들의 문화를 모욕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간주합니다. 7. 성년식. 이 외딴 공동체는 그들의 선조의 뿌리와 자연세계와 깊이 연결된 성년식을 실천합니다.
부족의 젊은 남성들은 인내의 놀라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혼자서 산속에서 염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식사는 고기와 우유로만 구성되며 이는 그들이 부족의 가장 중요한 축제에 완전히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도전적인 생존 시험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신체적 시험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깊은 영적 여정입니다. 칼라시 여성들도 특히 생리기간과 출산 후에 고립기간을 겪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바셀린이라고 불리는 외딴 구조물로 태거하여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지냅니다. 신체적 및 사회적 접촉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립 기간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여성들이 멀리서 부족의 사회적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연애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8. 장례 관습. 칼라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깊은 영적 신념과 생명의 순환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매장이나 화장이 일반적이지만 칼라시는 개방된 공간에서 장례를 치르며 그들의 죽은 이를 마이오르라고 불리는 신성한 지역의 나무관에 담아놓습니다. 관은 종종 열려 있거나 가볍게 덮여 있어 자연이 몸을 회수하게 하며 이는 영혼이 물리적 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생동감 넘치고 기쁜 축제로 며칠 동안 지속되며 노래와 춤, 잔치로 가득합니다. 공동체는 슬퍼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함께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닌 통과로 보고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모임을 통해 영혼이 평화를 찾도록 보장하며 사랑과 소중한 기억에 둘러싸이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이 부패함에 따라 뼈는 때때로 수집되어 공동묘지나 칼라시 계곡에 흩어져 있는 간단한 석관에 보관되어 남은 유해를 보존하고 고인을 기립니다. 하지만 이 전통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웃 무슬림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일부 칼라시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 지하 매장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들의 전통을 방어하며 이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필수적이라고 여깁니다. 칼라시에게 죽음은 마지막 장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 축하받는 부분이며 그들의 애니미즘적이고 고대 인도 이란적 신념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 관습은 개방된 의식과 공동의 기억을 통해 삶과 내세에 대한 독특하고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종교 및 문화 관습. 파키스탄의 외딴 험준한 산속에서 칼라시 부족은 주로 무슬림 국가에서 저항과 전통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고대 관습을 강하게 지켜왔으며 조상들의 믿음과 얽힌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슬람으로의 개종 압력이 증가한 20세기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고통스러운 추방을 겪었습니다. 칼라시의 자유로운 음주 관습은 이슬람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드문 사례로 그들의 문화적 저항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류와 와인을 만들며 이를 통해 전통을 유지하고 전 세계에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관습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매혹적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변함없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식사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단순하지만 상징적이며 우유, 곡물,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전통 요리인 칠람은 호두, 옥수수 가루, 버터로 만들어져 추운 계절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축제에서는 지역 과일로 만든 발효 음료인 라스와 치유력을 가진 허브차가 제공되며 혹독한 겨울에 위안을 줍니다. 우유는 종종 허브로 맛을 내거나 꿀로 달콤하게 만들어져 그들의 식사에서 신성한 위치를 상기시켜줍니다. 험준한 칼라시 계곡에서 생존은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살구와 뽕나무와 같은 과일은 겨울철 양식을 위해 말려지고 염소고기는 연중 지속할 수 있도록 훈제되어 그들의 땅과의 깊은 유대를 강조합니다. 칼라시 사회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축제 기간 동안 큰 식사가 나누어지면서 그들의 강한 단결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전통 요리는 신들에게 바쳐지며 칼라시의 깊은 환대와 문화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헌신은 그들의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칼라시가 어떻게 그들의 유산을 단어와 음악을 통해 전수하며 세대를 넘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 의소통, 언어. 이 작은 고립된 부족은 칼라샤 문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인도-이란 언어를 사용하며 이는 기록된 적이 없고 대신 수많은 세대를 거쳐 구술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기록되지 않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연과 영성에 대한 칼라시의 깊은 연결을 드러내는 시적 표현과 속담으로 풍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칼라시의 풍부한 구술 전통은 그들의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로들은 부족의 기원, 종교적 신념 및 관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매혹적인 이야기, 신화 및 전설을 전수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공동체 내의 유대를 강화하는 교육적 도구로 작용하여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악과 춤은 칼라시의 의사소통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그들의 생동감 넘치는 축제 동안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표현적인 형태는 칼라시가 사랑, 용기 및 영성의 칼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공연은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